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현장을 찾고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남자.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미래를 위해 한 발 앞서서 준비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구현 의원을 만나보자. 지난 11월 열린 제26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시책과 관련 시설의 운영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그는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지하에 만들어지는 블랙박스 극장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고 수준의 예술 콘텐츠를 블랙박스 이것에 대한 큰 사업인데 지금 연결 통로도 확보하고 무대 조명 장치 다 만들어서 적어도 이 공간이 좀 더 주민들에게 또 서울 시민에게 많은 예술 향유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조성된 것에 대해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해야지 사후에 특히 그는 디자인을 접목한 신성장 동력으로서 패션 산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GDP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패션 산업을 좀 발전시켜서 세계 시장을 개척한다면은 또 국내적으로는 생산과 마켓을 연결시켜서 좀 디자인을 풍부하게 해갖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간다면 내 생각에는 그러고 또 시장님도 좀 동의하시는 거지만 그 장기적으로 이제 창조 경제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거창하게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그러지는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K-팝이 지금 뭐 여러 상황 속에 뜨는 것처럼 우리나라 예술 감각이 있고 문화적 감각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디자인으로 잘 입혀서 그 세계 시장에 맞게 생산해 나간다면 미래의 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봉제 패션 산업에 대해서 지금 많이 연구하면서 지원할 방안을 찾는 거 이것이 또 중요한 의정 활동 중 하나입니다. 충북 영동에서 태어난 김구현 의원. 1980년대 군사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며 두 차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후 그는 20여 년간 정치학을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 서울시 의원에 당선한다. 그는 열심히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울시 정책을 견제하며 풍부한 정책 대안을 내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서울 복지대상 등을 수상했다. 당시의 문제의식은 그 당시에는 이게 우리나라가 독재 치하에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야 될 일이 급하다고 생각해서 움직였다면 지금 시대의 과제는 이제 그 문제랑은 좀 다르게 그 민주화라고 소위 부른다면은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자기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정말 구축해서 국민이 바라는 정치상을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의 과제잖아요. 이제 이런 구체적 과제를 천착해서 그래갖고 구체적으로 국내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열린 인권평화 토론회. 역사 왜곡의 시대에 다시 찾는 과거사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2005년도에 출범을 하고 이 토론을 주최한 것은 다름 아닌 김구현 의원. 그는 지난 시기 과거사 관련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했다. 어떤 방도로다가 이렇게 뭉쳐져야 하는지 그 대책도 좀 마련해 주시고 그 사이에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도 또 다시 발생해서 우리가 아주 시의적절하게 전체 정치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서울 패션 섬유봉제협회. 김구현 의원은 수시로 이곳에 들러 봉제산업 활성화 방안을 고민한다. 직접 만들어서 가공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강점들을 최대한 살리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장에 이제 반영시켜가지고 그는 의정활동 1순위를 봉제산업 살리기에 두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 서울시 패션 봉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술 영역과제 결과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 의원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빠지지 않고 봉제산업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는 서울시 패션 봉제 산업에 활력을 넣을 새로운 시스템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일본에 가서 생산 수준이 생산을 관리하면서 또 시장과 연결되는 것까지 연결되는 이 지점에 대해서 세계적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 서울시 봉제 산업의 밀집 지역 중 하나인 성북구. 월곡, 종암, 기름, 도남동 등 봉제 산업 종사자들이 많다. 이 지역의 약 60%인 2만여 명이 봉제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봉제 산업은 사양 산업으로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 김 의원은 봉제 산업에 패션이나 디자인 등을 가미해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 다양한 문화예술적 자원이 풍부한 성북구 지역 특성을 연계한 발전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우리 협회나 봉제업계에 오시면 뭘 도와드리면 이 봉제업이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나 지자체나 어떤 이런 공기업들이 이 봉제업을 위해서 해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시에도 잘 전달해 주시고 구에 지자체에도 좀 잘 전달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드리죠. 항상 이제 굉장히 성의 있게 항상 적극적으로 이렇게 경청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에서 정릉터널을 지나 성동구 동부간선도로 분기점까지 연결하는 내부순환로. 왕복 6차선인 내부순환로는 도심 지역을 관통하고 있어 소음, 분진, 매연 등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직접 민원 현장을 찾은 김 의원. 지역 주민, 서울시 관계자들과 함께 내부순환로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방음벽을 높이거나 터널식 건축을 하는 것은 구조적인 안전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지금 램프가 내려오는 쪽에서 차들이 그쪽은 속도를 저감을 시켜서 좀 아무래도 소음이 적게 나옵니다. 그는 현실적인 소음 대책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현실적으로 그래도 효과가 있는 방법은 도로 포장지를 낮추거나 또 밤중에 너무 빨리 달리는 차들 갖다가 속도 제한을 둬서 좀 충격적인 소음이 좀 안 나게 관리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지금 진단되고 있어요. 효과가 좀 덜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들, 이런 방법을 취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는 완전한 해결을 바라는 주민들께는 참 죄송한 일이지만 조금씩 개선돼 가고 있고 좀 참으면서 나아지길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지하철 6호선 월곡역 5번 출구. 인근에 주택가가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지만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이 없다. 때문에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도시철도공사 담당자와 함께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각 개 중에서 4개는 다 출도. 근데 여기만 안 돼. 그렇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끝선에서 6m가 확보가 돼야 돼요. 6m가 결국은 한 5m 정도가 다 나가야 하는 꼴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설치를 못 하는 거예요. 중간까지 만들어. 만약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경우 출구가 기존보다 앞으로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출구 앞 인도거리가 좁아져 법적 기준인 6m를 확보할 수 없다. 때문에 기술적으로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 김 의원은 실현 가능한 방안을 위해 앞으로도 고심할 계획이다. 어떤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걸? 민원에 대한 답은 들으시니까 조금은.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이관이면 그게 이관이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이제 된다면야 어떻게 시의원님이 예산을 딸 수 있는데 아예 안 된다니까, 기술적으로 안 된다니까 뭐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북구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개운산. 김 의원은 성북구의 허파인 개운산을 지키고 가꾸는데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개운산 근린공원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힘썼다. 주민들은 데크 등으로 잘 조성되어 있는 산책로를 걸으며
개운산의 자연 환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됐다. 현재 개운산 근린공원 정비는 약 70%가 마무리된 상황. 이렇게 지금 이 재료가 이런 매트를 깔아갖고 땅이 파이지 않으면서 그냥 길이 평탄하도록 잘 만든 것이. 김 의원은 개운산 곳곳을 직접 걸으며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그는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이런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의회에 돌아가 남은 구간 예산 지원 시 참조할 계획이다. 개운산은 성북구민의 심장이자 소중한 휴식 공간이다. 최근 성북구 소재 한 대학에서 개운산 일대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짓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주민들과 함께 개운산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개운산이 주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3, 4년 내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산책하면서 있었던 땅이 파여서 뿌리가 드러나는 그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것에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질 위험성도 있었던 이 길을 야자 매트를 쭉 깔아서 땅도 파이지 않으면서 자연도 보호되면서도 보행하기도 편하고 산책도 되는 이런 것으로 만들고, 곳곳에 계단을 갖다 데크를 제대로 설치해서 자연도 훼손되지 않으면서 주민들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0여 년 전 만들어진 월곡 구민운동장. 오랫동안 성북 구민들의 축구, 족구 등 건전한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이 오래되고 낙후됐을 뿐 아니라 모래구장으로 되어 있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구현 의원은 이곳의 시설 환경을 개선해 제대로 된 생활체육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한다. 구조 자체도 저 바깥에 있는 저 공간을 갖다 한 10m 더 바깥으로 좀 쭉 빼갖고 이를 위해 월곡 구민운동장 시설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 신조는 체육이 바로 복지다. 체육에 투자하는 것이 복지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는 데다가 지금 요 월곡 이동의 이 구민체육관은 특히 주민들이 당장 이렇게 맨땅구장이 아니라 인조잔디구장으로만 바꿔놔도 훨씬 운동을 많이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아마 지금 활용도보다 이제 10배, 20배가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확장되면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좀 판단하고 있죠. 2015년 12월 8일 종암동 펜싱체육관 체육시설 건축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최근 종암동에 대규모의 아파트가 지어짐으로써 기부 체납받은 땅에 체육시설을 짓도록 협의를 마쳤다. 이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체육시설 규모와 형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구현 의원은 공청회에 귀 기울이며 의회에 돌아가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할 계획이다. 오늘은 의견이 수렴돼서 적어도 펜싱 경기장과 부대하는 시설 및 그다음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이것을 갖다 만드는 방향으로 입장이 정해졌다. 예, 주민들의 공청회에서 이제 그런 의사를 알았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제 추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이제 제일이 되겠죠. 성북구에 있는 한 임대 아파트 경로당. 어떤 사람은 아까 김구현 의원은 수시로 어르신들을 방문해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점검한다. 이 경로당의 경우 현재 34명의 어르신들이 여가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 가입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공간이 좁아서 신청을 못 받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는 경로당을 증축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힘썼다. 증축할 곳은 경로당 옆 1층에 위치한 조경 공간. 그는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 이 공사가 사실 제일 힘든 공사거든요. 돈이 1억 5천이면 아마 1,500 뽑아내려도 힘들 거예요, 예산.
근데 우리 의원님이 여기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이 월곡동에 그냥 일 많이 하셔서 뭐 그냥 뭐 곳곳이 다니면서 살펴가지고 좀 안 된 데는 정말 되도록 맹길고 애를 많이 써야지. 김 의원은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곳은 서울과학기술고등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현장. 2015년 9월 착공해 210명의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세계적인 시설 환경을 갖춘 명문 고등학교가 육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 여기가 이제 건설되고 나면 국제 건설에 대한 마이스터고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가 마이스터를 만드는데 해외 건설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많으셨고, 특히 이렇게 기숙사 질 때도 학교에서는 사실 걱정이 좀 이 기숙사 위치가 일반 주택이랑 가깝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원님께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기숙사는 한번 짓게 되면 영원히 가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조명이 좋은 쪽으로 설계를 해달라, 그런 주문도 해서 사실 설계 변경을 좀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늦은 밤 성북구청을 찾은 김구현 의원. 그는 관 지원 없이 구민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성북구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고문을 맡고 있다. 수시로 지역 관계자들을 만나 오케스트라의 운영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제 5년 되다 보니까 대학생까지 이제 생긴 거예요. 성북구에 없어요, 이게. 문화영화에. 그래서 저희가 연주할 때 항상 지금 군민대. 1년에 정기 연주 2번 하는데 한 번은 군민대, 지금 한 번은. 지난 2011년 당시 6명의 청소년으로 단촐하게 시작한 성북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제는 16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이들은 구청과 지역 대학교와의 MOU 등을 통해 연습과 공연을 하고 있다. 올해로 창단 5년째인 성북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지역 주민을 위해 음악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5년 8월에는 서울의 경복궁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아리랑을 연주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김구현 의원은 청소년들이 성북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같이 문화예술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인프라 확보와 프로그램 계획에 힘쓸 것이다. 인재나 자원들은 진짜 풍부한데 사실은 문화예술하는 분이 참 어렵잖아요. 다른 영역보다. 사실은 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많고, 좀 연세 드셔서도 좀 나이 들면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특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관념에 치우쳤을 때는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주 약하죠. 그래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문화시장님을 표방하셨고, 우리나라가 문화국가로 가야 되는 처지에 있어서는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과 예술활동이 좀 더 잘 되도록 이렇게 도와야 되는 것이 이제 국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 현실 정치에 늦게 첫 발을 내디딘 만큼 남들보다 많이 현장에서 발로 뛰고 열심히 정책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다. 진실한 마음으로 시민과 소통하려는 그가 있기에 서울의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